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참 많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금융시장 뜨거운 감자였죠. 상법 개정이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상법을 고쳐야 된다. 아니다.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같이 토론을 해보실까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권재열 교수 그리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남우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남우 회장님은 현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하고요. 호칭은 그냥 제가 편하게 교수님 이렇게 네, 해드릴까요? 두 그러시죠. 분께. 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성공예감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바꾸자는 거죠. 현재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고치자라는 거죠. 일단 여기에 주주라는 한 단어가 추가가 되는 것과 추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재열 교수님. 주주를 추가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 찬성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네. 주주를 추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 회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주주인데 굳이 다른 이해관계자를 다 제쳐두고 주주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주가 예를 들어서 100% 다 가지고 있는 주주만 있다라고 하면 네. 주주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워낙 다양하고 또 아침에 주식을 샀다가 몇 시간 후에 파는 이른바 데이 트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이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재열 교수님의 말씀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회사가 또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한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법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시고 이남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람도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우리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됐으면 우리 몸에 맞는 법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회사라는 것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래서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할 수 없으므로 네.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가 경영진을 감독하고 장기 전략 이런 거에 이제 코칭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래는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의 그 충실의 의무에 이제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에 주주가 이제 녹아 있다, 들어 있다 보통 우리 학자들도 생각하시는데 네. 금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 7월 이후로 두산 사태, 한화, SK, 고려아연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법학자분들도 최근에는 이것을 따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그 일부 분들이 주장을 해서 제가 이제 OECD 기업 지배 구조의 원칙을 갖고 왔는데 네. 여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회사와 주주를 위하는 책임이라고 and라고 명확하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니까 그것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체계만 놓고 보면 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회사 안에 이미 주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대한민국에서 현실성이 없고 그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 논리인데 권재열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실성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인 필요성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소수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경제학적인 논리하고 법 체계적인 논리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냐 말씀은 맞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맞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되려면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어떤 국회의사당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주인이 만약에 주주라고 하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주주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나라 판례에서 보게 되면 회사 주식회사의 경제적인 주인은 주주이지만 네. 법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렇게 그러면 이 판례는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주주를 법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것을 분리했느냐 생각해 보면 네. 주주의 의사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주주에게 이 회사의 경영진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법에서 이 회사를 위하여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뭐 OECD 국가에서도 이제 주주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사가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법인 제도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파산이라든가 도산 직면하는 경우에는 법인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도 법인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주주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OECD의 원칙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인데 다만 이것이 약간 왜곡돼서 평상시에 이 주주에 대해서 이사가 책임지느냐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이남우 이제 교수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덕계 대기업의 사장 한 분이 가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그룹은 사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데 저희 그룹은 상법 개정이 금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전에 해치워야 할 일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제가 지금도 사회이사를 하고 있지만 6군데 사회이사를 했는데 예. 반드시 충실의 의무에 이제 주주가 들어가는 이유는 법을 공부한 분일수록 더 이사회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사의 충실의 의무는 회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네. 나는 회사가 준 안건을 읽고 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and, 그러니까 추가로 주주라는 거가 들어가면 그렇게 이사들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주 보호, 투자가 보호가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주주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서 권재열 교수님도 큰 틀에서는 주주를 이제 보호해야 한다, 네. 주주를 대리해야 한다라는 데서는 이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떤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거기에다가 주주를 더 명기를 해서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좀 신경 쓰면서 유념하면서 경영하도록 긴장 강도를 높여야 된다. 어떤 이런 필요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보면 아까 그 법 체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법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 같이 포함할 경우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생겼다라고 네. 하면 경영권을 막고자 하는 그룹이 생길 거고 공격하는 측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 경우 둘 다 주주입니다. 뭐 일정한 어떤 지분을 매입을 해서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공격자가 존재하게 되고 예. 이걸 막고자 하는 현재 어떤 주주 측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사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 그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게 되면 다른 한쪽이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문제 삼을 것이고 또 반대의 역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이것이 과연 회사의 어떤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일단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영어에도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배권이라는 그런 표현이 더 맞는 것이고 이사의 임무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모든 주주들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한국에 물론 지배주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최근에 일본에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그 세븐일레븐의 모회사 세븐앤아이 홀딩스에 대해서 캐나다 유통업체가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이사회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음에 창업 2세가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이 회사를 다 인수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모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지 어느 한 편을 드는 게 절대 이사의 목표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사는 고려아연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내가 나를 선임해 준 지배주주를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사는 아주 심플하게 모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여기서 네, 권재열 교수님. 모든 주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주 이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계산하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70% 가지고 있는 주주하고 30% 가지고 주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이 70% 주주, 30% 주주의 이익을 플러스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걱정하는 점은 70% 가진 주주 이익도 보호하고 30% 가지고 있는 주주 이익도 동시에 보호해야 되는 저는 이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사태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례가 되는 건데 50만 원대 중반에 있던 주가가 경영권 분쟁 터지면서 최근에 200만 원을 넘기도 했었고 그러면 최윤범 회장의 지분 가치도 엄청나게 올랐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최윤범 회장이 현재 경영을 하고 있으니 그 경영권을 이제 지키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주가는 4배가 올랐지만 경영권을 만약에 빼앗겼다, 영풍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최윤범 회장 측에는 손해가 되는 건가, 이익이 되는 건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인들의 생각과 달리 재계 측의 생각은 기준이 생길 때까지는 다양한 방법의 어떤 분쟁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분쟁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례가 쌓임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재계측의 논리입니다. 최윤범 회장은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고 이제 지배권이라고 네, 지배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배권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경영을 잘해서 계속 많은 주주가 많은 이사회가 나를 지지를 해주면 내가 계속 지배권을 갖고 경영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경영자나 이제 지배주주가 나타나서 더 많은 지분을 갖고 하면 항상 그거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우리가 되게 잘못된 생각이 이 창업한 패밀리는 경영권이 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경영자가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나타나서 경영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죠. 시장 경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야지 주식의 가치가 적정 가치로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의 가치가 그러한 M&A 상황이나 그러한 이제 컨트롤의 상황에 있어서 가치가 바뀌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여서 오히려 이번에 MBK가 고려아연을 공개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이고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배권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패밀리가 창업을 했어도 공동 창업을 했어서 영구한 것은 없다. 계속 내가
꾸준히 열심히 잘하면 경영을 하는 것이고 못하면 언제건 항상 물러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 보면 후지텍이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을 제가 만났는데 거기는 창업한 패밀리 지분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경영을 잘 못하면서 다른 외국계 펀드가 들어와서 20% 지분을 차지하면서 이사회를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오히려 창업 패밀리는 2대 주주가 돼 갖고 네. 지금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노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자본시장이고 주어진 경영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 혹시 뭐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우리 그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경영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권 또는 지배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권 속에는 뭐 지배권의 개념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그 기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손바뀜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느 어떤 창업 패밀리가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떤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 경우에는 뭐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뭐 여러 어떤 펀드라든가 PF에 팔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 패밀리는 무조건 오래 간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일단 권재열 교수님은 법학자시고 이남우 교수님은 펀드 매니저를 또 오래 하셨고 뭐 금융인이라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오래 하셨던 이제 예. 금융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을 하신 바탕이 또 다르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금도 충분하다, 혹은 이제 자칫 개정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또 이제 막심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는 고치기는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더 짚어보고 자본시장법 개정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재계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의 보호 대상이 주주를 넣게 되면 경영진이 너무 많은 소송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일까요? 저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한 1,400에서 1,500만 명 정도의 주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 수가 한때 통계는 한 5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상법에는 여러 가지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적어두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주 대표 소송입니다. 근데 주주 대표 소송은 소를 제기하려면 100분의 1%, 100분의 1 정도 1% 가지고 있거나 네. 이게 비상장 회사이고요.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1만 분의 0.001%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장 회사는 0.001% 가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이런 어떤 금액이 좀 크니까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상법에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지에 관해 가지고 덩달아 이 어떤 소제기 요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제기 요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야당에서의 법조문을 보게 되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줄 가진 자도 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국내의 1,500만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단순히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1%를 1% 가진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한 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계 측에서 우려하는 점을 저는 충분히 수긍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는 너무 많은 이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방어하느라고 이사회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이 회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습니까? 이남우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마 고려아연이 그 법무 비용으로 수백억을 쓸 것인데 그것도 이제 주주 돈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최인모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2020년에 3% 룰이 도입돼서 상법 개정이 됐을 때 국내 모든 언론들이 일간지, 경제지 포함해서 한국의 이사회는 외국 자본이 점령해서 그 정보를 그 탈취해 갈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르고 주장을 하면 무지고 알고 그랬으면 완전한 그 거짓말이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원래 뮤추얼 펀드는 소송을 그렇게 쉽게 못 합니다.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는 펀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그때 뭐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캐피털 피델리티가 소송을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들 펀드를 40년 동안 고객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소송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팩트가 아닌 걸 갖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제 뭐 이번에 금융위원장도 그 뭐 해치펀드나 이런 행동주의자가 뭐 설칠 것이라 얘기했는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누가 됐죠? 해치펀드의 대부인 스콧 벤셋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자본이라는 것은 투기 자본이라는 게 있는 것도 없고 다 그 펀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중립적으로 봐야 되고 선이나 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 펀드는 그냥 수익률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경영에 관여는 할 수 있죠. 인게이지먼트 그것이 이제 전략이고 저평가된 주가를 가치를 제자리를 찾는 그 수단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 재계 경제 단체가 잘못된 정보를 해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지훈 교수님. 네. 역시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로 뭐 답답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길을 열어두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의미는 어떤 당사자 입장을 봤을 때는 내가 언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제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저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건은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한 주라도 가진 분이 다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좀 차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행동주의 펀드의 간섭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방어하거나 아니면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그 수단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 교수님께서 뭐 자사주도 이제 소각을 하고 그걸 경영권 방어로 쓰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저희가 상법 학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거의 유일하게 자사주밖에 없는데 자사주마저 경영권 방어에 쓰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곡간을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자사주는 과연 누구의 자산이냐. 회사의 자산인데 현재 지배주주 마음대로 본인들 유리한 대로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 거냐. 또 이런 의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음에 얘기할 토픽인데 우리가 아주 협의의 자본시장법보다는 광의의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사주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으로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의 돈이라는 건 주주의 돈이죠. 일반 주주의 돈이 들어가서 그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야지
그 주주 가치가 실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 주주를 위해서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한테 혜택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기회비용이 생기죠.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3% 이자라도 받는데 그 자사주를 사서 최근에 보면 뭐 HL 홀딩스 같이 재단에 출연을 한다. 그래서 회사는 결국 그걸 다시 접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거기도 이제 이사회의 문제인데 이런 모든 문제가 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런데 저는 뭐 권 교수님 지적하신 거 맞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6군데에서 사회이사를 하면서 매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기울였고 저는 법에 없는 충실의 의무도 항상 생각해서 해서 저는 소송이 있다고 그래도 저는 모든 기록과 모든 거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부실하게 그다음에 뭔가 숨기고 싶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사회를 꾸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연막적 군수를 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서 이제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권재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하고 경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소제기 길을 열어놔야 이사들이 긴장하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할 것 아니냐라고 당연히 또 이렇게 보는 걸 테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경영자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주주가 많으실 테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인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성환님은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하면 소송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안진화님은 권 교수님은 지금의 상황이 제일 낫다는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까 잠깐 이제 운이 나왔던 자본시장법 개정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현재 정부는 원래 이제 상법 개정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부작용이 클 것 같다 해서 자본시장법으로 하나하나 고쳐보자 쪽으로 이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의 잦은 이제 분할 합병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후에 재상장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기존 모기업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에 되팔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상법 개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권재일 교수님. 저도 어떤 최근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소수주주 보호에 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상법은 뭐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한 복사 가게도 주식회사가 있고요. 다음에 뭐 어떤 엄청난 큰 회사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이 베리언스가 큰 회사를 주식회사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강에 있어서 강에 오염수가 들어왔을 때 그 오염수를 없애기 위해서 강물을 다 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을 핀포인트로 끄집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 말씀드린 것 저는 제 스스로가 법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법전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 내에서 어떤 이 상법을 개정하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핀포인트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법을 하나하나 개정하는 방식으로요. 요거를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남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접근법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령 이제 운전자가 차를 모는데 운전자 자신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보행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만 규칙을 지키세요. 나머지 국도, 시내, 로컬 로드, 지하 주차장에서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그다음에 기업들의 그 행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투자가 보호, 주주에 대한 일반 주주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지금 정립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령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회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한 20% 빠졌으면 삼성을 비난을 합니다. 본인 회사 주가는 70%가 빠졌는데 5년 사이에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게 실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이사회나 그런 경영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똑같은 잣대로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자본시장이 잘 작동되는 것은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버넌스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스탠포드 같은 데는 법대나 경영대에서 스타트업 거버넌스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타트업도 제대로 초기 단계부터 잡아야 되고 대기업군에서도 실제 비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촘촘히 원칙적으로 전공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제 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아니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때리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몽둥이로 때리지 말라라고 하면 나중에 회초리로 때리게 된다. 그래서 기업들도 경영진도 결국엔 빠져나갈 길을 이렇게 룰 베이스로 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또 찾아 나갈 것이다. 이 염려들을 또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염려도 있다라는 걸 조금 일단은 전달해 드리겠고요. 8526님이 부부간에도 유책 사유가 있으면 쫓겨나는데 주식회사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나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4790님은 소송을 그렇게 장난으로 하진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소송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요. 물론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일반 주주들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다 보니까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더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배임죄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배임죄는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나 배임죄를 없애거나 완화를 하면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조금 우려는 덜해지는 걸까? 이게 반대급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임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독일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이사에 대해서 배임죄를 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배임죄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의무를 그러니까 어떤 위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네. 위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그 위임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하고 주주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문제하고 완화하고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장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를 다른 국면에서 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호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거버넌스 포럼은 이게 이제 배임죄는 형벌 규정이죠. 그리고 예. 이제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없어서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형사상 처벌보다는 미국같이 이제 민사관계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약간 좀 생각이 비슷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상법이 개정이 돼서 만약에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그게 형법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민사 사이에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네. 아니면 이사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 같은 걸 통해서 주주들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그게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걱정이 되는 걸 테고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일단 정훈재님은 당연한 주주의 권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되고 침해를 당해왔는가 상법 개정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물론 상법 개정에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분명히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칩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빨리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건전한 정책 토론이 또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권재열 교수 그리고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이남호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